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장 마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는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0.95%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죠. 이게 오후장 들어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제대로 반등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 장중에 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나 아니면 그 터키 쪽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중국장이랑 좀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무뎌지다 보니까 또 다른 이게 악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묻어가는 느낌인데,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중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다 이제 과정이고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악재만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또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버티면서 기다리면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현금 보유량이 있으면 좀 아껴서 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상승 종목을 좀 알아보면요. 먼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히토류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제가 한 1주, 2주 정도 됐나요? 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그 해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유니온도 좀 괜찮았죠. 장중에는 12%까지 올랐고, 그 외 나머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던가 세노텍,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올랐어요. 장중에 5%, 6% 이 정도. 세노텍 18%까지 올렸다 약간 밀렸고, 티플렉스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4%에서 2.5% 마감. 지수보다는 약간은 강했는데, 동국 아레니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고요. 아무튼 해인이 이제 올라간 걸 보면은, 저번에 한번 티플렉스가 엄청 많이 상승한 날이 있었잖아요. 3월 8일. 그리고 해인도 올랐고, 그리고 세노텍도 한번 세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날이었죠? 2월 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해인만 못 올랐고 강하게, 해인이 오늘 좀 상한가를 갔고, 세노텍은 올랐던 거 다 반납했죠.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이 좀 적어진 위치가 된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죠.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거고요. 티플렉스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토리가 좀 좋았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오히려 더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노려볼 만합니다. 좀 작은 악재로도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투심이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거겠죠. 특히 이제 외인 기관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져댔고, 개인이 조 단위로 바쳤지만 1조 정도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만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네요. 어제도 좀 매수한 걸 알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이 코스닥만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가 그 후보 단일화 이슈 그 뉴스 내용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이것도 제가 어제 마감 분석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진양산업이나 진양화학, 진양폴리 들어가지 말고 지능기업을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불과 이제 하루 전날 어제였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까지 올렸다 좀 밀렸고요. 그리고 진흥홀딩스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진양홀딩스.
그래서 지능기업하고 진양홀딩스 두 개가 아직은 좀 노려볼만 하다, 그런 부담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오늘 둘 다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윗꼬리가 길게 남긴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 좀 안 남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으로도 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이제 했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능기업 매수를 해서 절반 정도만, 좀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제 4,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좀 했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다 털어낼 계획이에요. 이게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한국선제도 좀 보고 있었는데, 한국선제도 오세훈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량도 좀 평소보다 많이 터졌죠. 얘는 이후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후발주가 계속 나타나려면 테마가 계속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되는 건데, 얘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한국선제. 그래서 지능기업, 진양홀딩스, 한국선제, 이렇게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많이 못 먹었죠. 얘는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4%인가? 많이는 못 먹었는데 밀리길래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후반에 또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기회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KT에서 그 미디어 콘텐츠 쪽에 거의 뭐 3,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IP를 뭐 여러 개, 100개였나요? 1000개였나? 아무튼 대거 만들 거라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서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갔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업의 대상이다라는 또 내용이 같이 나와가지고, 원래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 중에 손오공 꽉 찬 양봉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SM 라이프 디자인 조금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얘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이미 시세 준기 시작한 다음부터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얘는 좀 부담스러운데, 원래 LG 쪽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은 LG엘로비전이 좀 그동안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오늘 KT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빠졌죠. 그 대신 반대로 그 KTCS 보시면 13%까지, 그리고 KTIS, VI 1차 VI만 딱 걸리고 말았는데, 이 기존에 올랐던 거는 제가 알기로 그 스마트 스터디로 관련해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KT가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간 거는 디즈니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윗꼬리는 길게 달았지만 KTCS랑 KTIS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많이 상승을 했으면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런 내용이 원래 LG 쪽에만 좀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OTT 관련된 종목이 그래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KTH가 이제 얘는 과거에 그 쿠팡 관련주를 엮일 때도 쿠팡에서도 OTT 플레이 한다고 해서 그 쿠팡 플레이, 네, OTT 서비스, 그 쿠팡 플레이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 때문에 KTH가 좀 올랐었고요. 알로이스도 좀 같이 올랐었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OTT가 좀 올랐죠.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손오공이라든지 SM라이프는 이제 디즈니 판권 갖고 있으니까 손오공, SM라이프, KTH, 알로이스 이런 기업들은 KT랑 하든 LG랑 하든 어디랑 하든 좋을 거라는 이제 공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LG랑 하게 되면 LG엘로비전이고, 또 관련주 더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KT랑 하면 KTCS, KTIS, 이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 되고요. KTCS는 원래 제가 악의상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삼성출판사는 전고점을 벌써 진작에 뚫고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후발주를 보고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좀 엮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테마가 여러 개가 겹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좀 있지만, 지금 KT랑 디즈니 협업에서는 KTCS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직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IMBC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8%까지 올랐다가 얘가 이제 동시호가에서 밀렸는데 동시호가에서 5%가 빠졌죠.
급하게 올랐나? 이렇게 아무튼 빠졌는데요. 오세훈 관련된 종목이 오르니까 같이 이제 따라 오르는 걸로 보여요. 오세훈은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막판에 더 좋았고. 근데 아직 못 간 종목이 JT랑 얘도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라서 전 이런 모양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다시 우아양하다가 다시 그걸 받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심리적인 건데, 이런데 중간에 따라붙은 사람들 물려가지고 이렇게 손실권에서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면 이제 빠져나갈 물량도 좀 있어야, 매물대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서 쭉쭉 치고 못 올라가서 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매매 방법이나 성향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또 관련주로 있는데 얘도 오늘 빼꼼 그냥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UAM 있죠. 그 도심항공, 도심 뭐 자율주행으로 이제 항공, 그 하늘로 날아다니는 이제 모빌리티, 그 관련된 종목에도 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 그분의 이제 관련주로 엮여도 좋고, 드론으로 엮여도 좋고, UAM으로 엮여도 좋습니다. 좋죠.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엮이면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이때는 좀 상승은 이미 좀 했었지만, 아무튼 제이시언 시스템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거 메모를 하면서 좀 해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오세훈 관련 중에서는 진양홀딩스, 지능기업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KT 플러스 디즈니로는 KTCS, KTIS. 손오공은 아직 모르겠어요. OTT 관련된 거 중에서 알로이스랑 KTH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그렇고, 그리고 JC현 시스템, 이게 이제 박영선 플러스 드론 플러스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윤석열 뿐만 아니라 이재명 관련된 종목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대선 정치 테마주들이 좀 하락을 한 거로 보이는데, 마음 급하신 분들, 현금 없으신 분들은 팔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좀 대부분 빠졌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윤석열 강했던 애들, 뭐 최근에 뭐 러셀, 덕성, 뭐 서현,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신원정확, 뭐 엄청 많아요. 성보화, 한일화학은 장중에 엄청나게 뛰었었는데 종가가 많이 밀렸더라고요. 22%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 올랐거든요. 이 물량을 좀 정리하려고 일부러 끌어올려서 개미 붙인 다음에 정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면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뭐 네오오토, 최근에 좋았던 네오오토 거의 다 빠졌어요. 승일만 유일하게 이제 점상을 갖고, 윤석열 관련된 중에서 이런 건 좀 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물론 이제 최근에 오른 FN 가이드 같은 것도 좋았지만 점으로 이렇게 간다?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쵸, 10만주 되게 다 상한가에서 팔렸을 거 아니에요. 10만주 팔리고 그 외에 안 팔았다? 글쎄요. 아무튼 그렇게 상승이 좀 나와서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대선주는 좀 오늘 안 좋았다. 근데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던 종목 있죠, 신화실업. 얘는 얘도 많이 못 갔네요. K타블릿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오를 뻔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장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 주택 공급 정책 관련된 걸로 과거에 그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한국가구라든지 NX, 한샘, 뭐 하츠, 이런 애들. 하츠가 그 후드였나요? 주방에 있는? 아무튼 그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많이 오늘 찾지는 못했는데, 스타플렉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장 부지를 그 바디프렌드에 좀 매각했다는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현대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강한 재료긴 하죠. 그리고 간만우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네요. 17% 마감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면서 좀 그런 의견 거절이라든지 그런 악재들을 좀 해소한 걸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관련주를 좀 엮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TNR 바이오팹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존슨앤존스에서 그 코로나 백신 협업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존슨앤존슨에서 먼저 좀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상승 많이 했죠.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해서 눈치 보고 있다가 물량 우르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장 초반에는 그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이슈 때문에 강하게 상승 시작을 하였고, 박영선 관련된 종목이 눈치 보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아직 안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히토류, 그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의 히토류인데, 여기서 해인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근데 세노텍도 티플렉스도 한 번씩 갔는데 티플렉스가 좀 많이 눌렸거든요. 세노텍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세노텍은 뭐 거의 다 반납했죠. 세노텍,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아직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유니온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죠. 그래서 히토류도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KT랑 디즈니 협업 기대감, KT랑 KTIS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게임주 좋았고요. 나머지 뭐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대선 엮여있는 정치 테마주, 오늘은 좀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지 시효때 다시 가는지는 나중에 좀 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좀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면은 다시 한번 따라 붙을 수 있을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장을 좀 마감 정리를 해봤고요. 또 새로운 테마가 계속 지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규 테마나 이슈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러다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된 것도 뭐 오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 계속 돌아가잖아요. 뭐 자율주행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오늘 그 현대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데서 투자를 좀 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에 뭐 나온 거 있나 볼까요? 아무튼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확인이 되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 많이 올랐다는 것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이게 종목 몇 개만 좀 보면은, W게임즈가 많이 올랐고요. 이게 왜 올랐죠? 나스닥 상장한다는 원래 그 내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예, 실망감에 많이 하락했고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서메이지 많이 올랐고, W게임즈, 뭐 조이맥스, 벡터즈 소프트, 이건 뭐 의미가 없겠네. 아무튼 게임 관련된 종목 좋아요. 지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을 해보고요. 저는 내일 이제 3월 24일 내일 수요일 마감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